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관련 기술 투자와 그리고 리플 이오스와 관련된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브리핑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거는 암호화폐를 실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이고 200여 개 기업을 입주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해외 암호화폐 지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삼성전자도 실제 이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는 리플 CEO, CTO가 XRP는 완전히 분산화된 토큰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섯 번째는 이오스 1억 달러 토큰 투입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 잠재울까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오스가 최근에 BP 선정 투표에서 카르텔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억 달러 토큰을 투입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라는 건데요. WSJ 코인이라고 이걸 이제 발행을 실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려고 했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취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실험으로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 이걸 이제 취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실제 해보려고 지금 추진했던 건데 이게 원래는 이 프로젝트를 원래 WSJ 코인이라고 해서 84억 개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기자가. 근데 이 하이퍼레저 아로하라는 이제 이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코인을 제작하고 이걸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실제적으로 이 배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케팅까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중단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암호화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걸 그냥 다큐멘터리로 했다가 이걸 나중에 판매까지 되거나 이게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도 어, 유망한 미디어 매체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위급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려다가 전량 파기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개포 마포에 블록체인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는 20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 순방 중입니다. 스위스에 지금 가 있는데요. 스위스 7위의 주크 시청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스위스를 가보니까 이제 눈이 띄었겠죠? 아무래도 스위스가 지금 블록체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방된 상태인데 그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나서 이제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이제 강하게 들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계획은 그 전에 했겠죠. 이제 발표를 조금 이곳에서 하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여기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 추진 계획을 여기서 발표했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그 스위스라는 나라의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방, 그런 것들을 좀 그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는 1,233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개포와 마포 쪽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설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펀드는 민간과 이제 공동으로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이 블록체인 도시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서로 좀 경쟁을 하면서 좀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포 디지털 혁신센터와 마포 서울 창업 허브 두 곳에 총 2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2019년도까지는 서울 창업 허브에 23개 창업 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을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조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에는 120개 기업이 입주하는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규모로 2021년까지 신축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꽤 많은 기업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의 입주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그 기술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 전문 인재 양성들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전문 인재를 600여 명으로 이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2022년까지 실무 창업 인재 총 760명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교육 과정을 또 들어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을 따지기 전에, 우선은 큰 틀에서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한정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암호화폐를 떨어뜨려 놓고 이 블록체인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같이 연합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도 기술 개발이나 앞으로 확장성 면에서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이게 좋은 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나 암호화폐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해외 암호화폐 지갑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스타트업이고요. KGen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에 4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4억 8천만 원을 시드 투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투자에는 삼성 투자자회사 삼성넥스트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벤슨 오크 벤처스와 블록네이션, 그리고 FCA 랩스, 그 퀄리더 VC가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그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 전용 반도체 ASIC 주문량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채굴 업체하고도 제휴를 맺었다고 그때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쪽 분야에 눈을 뜨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실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되고요. 다음은 리플 CEO, CTO 이야기인데, XRP가 완전히 분산화된 토큰이다 라고 이제 중앙화 지적은 잘못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내었습니다.
근데 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 갈링하우스라는 이 CEO도 항상 매체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XRP는 분명히 분산이 되어 있다. 리플은 XRP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 누구나 XRP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앙화된 것들을 계속 그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 계속 그 이견을 제시하는 비판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의 이제 메인 취지는 리플을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XRP를 100% 보유했었다라는 부분하고 그것들이 아직도 이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반박은 실제 이것은 떨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통제권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통제권이 이제 없는 것과 그리고 그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그 연관성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오스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오스도 한번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소식도 있는데 JP모건이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혁신 로드맵 핵심 기술이다라는 건데 JP모건도 블록체인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기술 지출 예산이 108억 달러인데 여기에 50억 달러를 반을 핀테크 투자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JP모건 투자은행이 75개 국제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요. 국제 지불 거래의 파편화 해소와 그리고 중개기관 개입 최소화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실험 중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기존 기술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건데 CEO인 이제 제이미 다이먼도 블록체인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JP모건에서도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과 그 암호화폐를 굉장히 그 안티였거든요. 안티 이 CEO가. 그래서 막 안 좋다, 뭐 떨어질 것이다, 뭐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 악담을 막 했던 그 CEO인데 블록체인 쪽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오스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이오스 소식 가져왔어요. 자, 이오스는 지금 현재 이제 BP들 21개 블록 프로듀서들이 그 실제 그 뭐죠? 지분들, 그러니까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21개의 블록 프로듀서들이 나누어서 그 작업 증명을 하는 거죠. 작업 증명을 하는 그 과정들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1개, 보통 이더리움이나 블록,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든 참여자가 다 그 채굴을 하고 작업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거래에. 근데 이오스는 굉장히 21개의 BP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21개의 블록체인 프로듀서를 놔두고 하는 건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단합, 그러니까 투표 카르텔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21개 BP의 대부분의 이제 21개 BP 안에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얘네들이 진짜 단합을 하는지 어떠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중국에서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그 21개 BP 중 한 개 업체 직원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건을 이제 하나를 그 위챗으로 퍼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면서 이 EOS BP들 간에 카르텔이 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져 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트위터에도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이런 업체명까지 그냥 다 나왔어요. 후오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이니즈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BP들이 지금 이 단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업체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이오스도 굉장히 심각함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오스에서 1억 달러의 토큰을 이제 투입해서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이 카르텔을 깨보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계속 이 BP들의 투표를 계속 이 블로곤이라는 이 메인 기업에서 계속 이걸 직접 손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절차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라 여기에 대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딱 봤을 때에는 절대 권력은 블로그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을 계속 휘두른다면 이 투표 절차나 21개의 BP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지금 21개의 블록 프로듀서들을 뽑는 이 투표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는데 그 공정함이 실제 시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뭐 그 기업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기업들 간에 독점된 카르텔들을 자주 일어난다는 거. 그것들만 봐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오스가 과연 1억 달러 토큰을 투입해서 어떻게 이걸 중재하고 이걸 막아낼지 이것도 주목되고요. 앞으로 이오스의 또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기사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